민준아, 엄마 목소리 들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네가 깨어날 확률이 5%래. 5%.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엄마 조심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 순간만 제발 깨어나. 엄마 목소리 들리면 대답 좀 해줘.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움직여줘. 제발, 제발. 제 이름은 한지영, 38살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민준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힘들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올해 13살, 중학교 1학년이에요. 키가 벌써 제 어깨를 넘었죠. 목소리도 변성기가 와서 가끔 갈라지곤 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둘만의 일상은 소박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민준이 도시락을 싸고 등교 준비를 시키고 저는 회사로 출근했죠.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들과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왔어? 현관문을 열면 거실에서 숙제하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며 반겨줬죠.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우리 민준이 최고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는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이제는 제 옆을 성큼성큼 걷더라고요. 엄마 너무 느려. 빨리 와. 앞서가며 재촉하는 아들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우리 아들 다 컸구나. 민준이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동네 축구 클럽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경기를 했죠. 저는 빠짐없이 응원하러 갔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골 넣는 거 봤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와 묻는 민준이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주곤 했어요. 남편은 민준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죠. 8년을 혼자 키우면서 저는 강해졌어요. 아빠 역할도 엄마 역할도 다 해야 했으니까요. 민준이 축구와 끈을 묶어주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밤에 무서워할 때 함께 자주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중했어요. 우리 집 거실 벽에는 민준이 사진이 가득했어요. 100일 사진부터 시작해서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최근 중학교 입학식 사진까지.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잘 살아왔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명품 옷도 못 입고 해외여행도 못 갔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제게 전부였고 저도 민준이에게 전부였어요.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선생님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죠. 어머님, 민준이가 반에서 리더십이 있어요. 친구들을 잘 챙기고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이 고마웠죠. 민준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잠들기 전에 항상 해주던 말이었어요. 엄마도 사랑해. 근데 이제 좀 쪽팔려. 민준이가 쑥스러워하면서도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해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하늘은 높고 맑았죠. 저는 민준이와 함께 단풍놀이를 가기로 약속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꼭 가는 거지? 그럼 약속이야.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곧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10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평범한 날이었죠. 아침에 민준이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보냈어요. 엄마, 다녀올게.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건강한 민준이의 모습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가 사고가 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사고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지금 응급차로 대학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회사를 뛰쳐와 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차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겠지. 우리 민준이 튼튼한데 괜찮을 거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달려가서 물었죠. 민준이는요?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죠. 복도를 서성이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민준이만은 지켜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 괜찮죠?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CT 촬영을 했는데요. 뇌출혈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요.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뇌출혈이요? 그냥 넘어진 건데? 머리를 부딪힌 각도와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뇌혈관이 파열됐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도 않았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우리 민준이 괜찮아지죠? 의사 선생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요? 무슨 각오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이 잘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췄어요. 최악의 경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의식을 회복 못한다는 게 식물인간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일단 수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몸이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모습을 봤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이 없는 민준이. 손을 뻗어 만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소리쳤지만 민준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이 멈췄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수술실 밖에서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복도를 서성이고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담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기다려주셨어요. 민준이 친구들 엄마들도 몇 분 오셨죠. 지영 씨, 민준이 괜찮을 거예요. 워낙 건강한 아이잖아요. 위로의 말들이 들려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달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민준이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혈종을 제거했어요. 잠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에 다시 무너졌어요. 하지만 뇌 손상이 심합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 회복이요? 언제쯤 깨어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를 봤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죠.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붙어 있었어요.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었죠.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다고.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각 30분씩만 면회가 가능했어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복도에서 지냈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병원 로기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그렇게 버텼죠. 첫 면회 시간이 왔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침대 옆에 섰어요. 아들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어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손 잡고 있어. 느껴져? 한 번만 꽉 잡아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준이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죠.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간호사가 시간이 다 됐다고 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또 올게. 조금만 기다려. 꼭 깨어나야 해.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내가 깨면 민준이가 멀쩡히 학교에서 돌아올 거야. 친구 수진이가 왔어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죠. 지영아,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마음껏 울었어요. 수진아, 우리 민준이 어떡해. 왜 우리 민준이한테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강한 아이잖아. 곧 깨어날 거야. 수진이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72시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뇌부종이 심하고 뇌압도 높아요.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무슨 검사요? 뭐든지 해주세요. 우리 민준이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뇌 손상이 광범위했습니다. 특히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약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5%요? 숨이 막혔어요. 지금 상태로는 자발적 호흡도 어렵고 뇌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는 꼭 깨어날 거예요. 5%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소리쳤어요.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 전부예요.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제발 우리 민준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만 병실로 옮겨졌어요. 중환자실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했죠. 병실에는 민준이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었죠. 인공호흡기 소리와 심전도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준이 몸을 닦아줬어요. 간호사가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로션을 발라줬어요. 민준아, 엄마가 닦아줄게. 시원하지? 대답 없는 아들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더라. 민준이가 좋아하는 가을 하늘이야. 같이 나가서 보고 싶다. 식사 시간에는 코로 영양제를 주입했어요. 비위관을 통해서 액체 음식이 들어갔죠. 민준아, 맛있니? 엄마가 만든 거 먹고 싶지? 깨어나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물리치료도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굳지 않게 하루에 몇 번씩 팔다리를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이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했죠. 아프지? 미안해 민준아. 근데 이렇게 해야 나중에 깨어나서 걸을 수 있대. 조금만 참아. 밤에는 민준이 옆에서 잤어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워서 민준이 손을 잡고 잤죠.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조금 졸다가도 기계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깨어나는 꿈을 꿨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민준이를 보면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포기하라는 눈빛이었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죠. 실비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커버하지는 못했어요. 저축한 돈이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걱정했어요. 지영아,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어. 좀 쉬어야지. 못 쉬어. 내가 여기 없으면 민준이는 어떡해. 간병인을 쓰든가. 돈이 어디 있어. 간병비가 하루에 10만 원이야. 한 달이면 300만 원이고. 어림없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내가 돈 좀 빌려줄게. 아니야. 미안하지만 받을 수 없어.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그래도 고마워, 수진아. 근데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민준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작은 아파트를. 그 집에는 민준이와의 추억이 가득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을 팔고 나니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2달째, 민준이 몸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자주 돌려누워도 압력이 가는 부위는 피부가 상했죠. 엉덩이와 등에 빨갛게 부어오른 부분이 생겼어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자주 못 돌려줘서 그렇지. 앞으로 더 자주 돌려줄게. 연고를 바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폐렴도 왔어요. 누워만 있다 보니 가래가 기관지에 쌓이고 그게 염증을 일으켰죠. 항생제를 맞았지만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 민준이 괜찮아질 수 있죠?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폐렴은 치료하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합병증이 계속 생길 겁니다. 욕창, 폐렴, 요로감염, 식물인간 환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껏 간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이 잘하고 계세요. 정성껏 간호.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2시간마다 민준이를 돌려눕히고 가래를 뽑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3달째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고 거울을 보면 귀신 같았어요.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남편 쪽 친척들이었죠. 지영 씨,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차라리 뭐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민준이한테도 고통일 수 있잖아. 고통이든 뭐든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민준이는 깨어날 거예요. 지영 씨, 그만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친척들이 나간 후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널 포기 안 해. 절대로. 모두가 포기하라고 해도 엄마만은 끝까지 기다릴 거야.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민준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죠. 폐혈증이었어요. 즉시 항생제 투여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승합제 투여. 의사가 지시했죠. 저는 병실 밖으로 쫓겨났어요. 유리창 너머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죽는 건가? 우리 민준이 이대로 죽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민준이만은 제발요.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땀범벅이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요? 민준이가 의식을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넉 달이 지났어요. 뇌손상 환자가 넉 달 동안 깨어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깨어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요? 그럼 우리 민준이는 지금의 상태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이렇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감당하시기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민준이를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를 위한다는 게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 전부예요. 선생님이 뭘 알아요? 선생님이 뭘 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저는 병실로 들어가 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여전히 기계에 의존해서 숨쉬고 있는 아들. 민준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모두가 포기하래. 널 보내주래. 근데 엄마는 할 수가 없어.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병원을 옮기기로.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민준이를 진심으로 치료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재활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재활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비용도 조금 저렴했죠. 무엇보다 장기 식물인간 환자를 전문으로 돌봐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치료합니다. 재활병원 원장님이 말했어요. 기적은 분명히 있어요. 몇 년 만에 깨어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에 희망을 걸었어요. 민준이를 옮겼습니다. 재활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서울에서 멀어서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집을 판 돈에서 조금 빼서 전세를 얻었죠.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저녁까지 민준이를 돌봤어요. 재활치료도 받았습니다. 전기자극 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민준이 몸을 움직여주고 말을 걸어주고 음악을 들려줬어요. 민준아, 이거 네가 좋아하던 노래야. 기억나? 민준이가 좋아하던 아이돌 노래를 틀어줬어요. 같이 콘서트 가기로 했었잖아. 깨어나면 가자. 약속이야. 5달, 6달, 7달. 시간은 흘러갔지만 민준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가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착각이었어요. 반사작용일 뿐이었죠.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집 한 돈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의료용품비, 끝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수진이한테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 꼭 갚을게. 괜찮아, 지영아. 천천히 갚아. 친구들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대출도 받았어요. 신용대출, 보험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죠. 이자가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갔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8달째 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병원에서 쓰러졌습니다. 빈혈이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상태였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이 쓰러지면 민준이는 어떡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링거를 맞으면서도 민준이 병실로 돌아가려 했어요. 어머님, 하루만이라도 푹 쉬세요. 저희가 민준이 잘 돌봐드릴게요. 안 돼요. 제가 있어야 해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40대 초반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죠. 이게 나야? 거울 속 낯선 여자를 보며 울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이렇게 변했어. 네가 깨어나면 엄마 못 알아볼지도 몰라. 9달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달 병원비를 낼 수 없었어요. 대출 이자도 밀렸습니다.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지영아, 이제 그만.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너 이러다 죽어. 제발 그만 좀 해. 못 그만둬. 어떻게 우리 민준이를 놓아줘? 민준이도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수진아, 제발. 저도 울먹였어요. 나한테 민준이밖에 없어. 민준이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지영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1년만 더 기다려 볼게. 1년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달째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는 잠들어 있었죠. 정확히는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버티는 게 이게 정말 너를 위한 걸까? 엄마 혼자만의 이기심은 아닐까? 민준이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10달 동안 기다렸어. 매일매일 네가 깨어나기를 기도했어. 근데 넌 깨어나지 않았어.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나 봐. 넌 이제 깨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를 보내줘야 하는 걸까? 그게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거라면? 그때였어요. 민준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민준아? 깜짝 놀라 손을 봤어요. 착각일까? 아니야, 또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제 손을 약하게 쥐는 것 같았죠. 민준아, 민준아! 간호사를 불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우리 민준이 손가락이.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민준이를 확인했죠. 어머님, 반사작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 손을 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뇌파 검사, 반사 검사, 여러 가지를 했죠. 결과는 미세하지만 뇌 활동에 변화가 있다는 거였어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매달렸어요. 희망이 있어. 아직 희망이 있어. 그날 밤부터 더 열심히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들려? 들리면 다시 한번 손가락 움직여봐. 응?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축구 경기 영상도 보여줬어요. 봐, 민준아. 네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야. 골 넣었어. 멋있지? 일주일 후 민준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의사들도 인정했죠.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요.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1달째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눈꺼풀이 반쯤 열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보여? 엄마야! 민준이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초점은 없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죠. 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검사 결과 민준이 뇌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혼수 상태에서 최소 의식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완전한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설령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언어장애, 운동장애, 인지장애 등등. 괜찮아요.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다시 재활하면 되잖아요.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민준이가 살아만 있으면 돼요. 재활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매일 민준이를 치료했죠. 저도 배워서 함께 했어요. 민준아, 팔을 들어 올려 볼까? 엄마랑 같이. 하나, 둘, 셋! 민준이 팔을 들어 올리려고 애썼어요.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민준이 잘했어. 눈물이 났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죠. 12달째. 드디어 1년이 됐어요. 민준이가 사고를 당한 지 1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1년. 민준이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사람을 따라보고 소리에 반응하고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 입에서 소리가 났어요. 민준아, 뭐라고 해봐. 엄마한테 뭐라고 해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엄마.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이가 엄마라고 말한 순간.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엄마였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 우리 민준이 엄마 알아봤네. 민준이를 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축하해줬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모두가 놀라워했죠.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엄마라고 했어. 엄마라고. 진짜? 진짜야? 수진이도 울었어요. 너무 잘됐다, 지영아. 정말 잘됐어. 고마워, 수진아.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병원비는 계속 쌓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 몇 천만 원이었어요. 재활병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밀린 병원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을 구해서 갚을게요. 어머님이 일을 하시면 민준이는 누가 돌봐요? 밤에 일할게요. 민준이 자는 시간에. 그래서 시작했어요. 밤 아르바이트를.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어요. 낮에는 민준이 곁에 있고 밤에는 일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잤어요. 몸이 견딜 리 없었죠. 하지만 버텨야 했어요. 14달째 민준이가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을 완전히 뜨고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엄마.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좀 더 명확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엄마야, 엄마.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도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어디? 민준이가 묻는 것 같았어요. 병원이야. 민준이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 거야.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민준이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신호였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놀랍습니다. 인지 기능이 많이 회복됐어요. 언어 영역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그럼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당 부분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아지기는 어렵겠지만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재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언어치료, 물리치료, 인지치료. 민준이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민준아, 가를 말해봐. 가. 잘했어. 이번엔 나. 한 글자씩, 한 단어씩 배워나갔어요. 마치 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13살 아이가 다시 언어를 배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걷는 연습도 했어요. 1년 넘게 누워만 있었던 다리는 거의 마비된 상태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아, 일어서 보자. 엄마가 잡아줄게. 민준이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죠. 하지만 민준이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민준이가 힘을 주며 신음했어요. 그래, 힘내. 우리 민준이 할 수 있어. 처음에는 5초도 못 썼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었죠. 10초, 20초, 30초. 한 달 후에는 1분을 견딜 수 있게 됐어요. 걷기 시작한 건 2달 후였어요. 보행기를 잡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민준아, 천천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민준이가 따라 말하며 걸었어요. 넘어질 뻔하기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매번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힘들어.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민준이의 의지가 대단했어요. 13살 아이가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 싶었죠. 차고 전에 밝고 활발하던 민준이는 아니었어요. 말도 느리고 움직임도 느렸죠.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8달째 민준이가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보행기 없이 제 손을 잡지 않고도 걸었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잘한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한다. 비록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발전인지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보통 이 정도 손상을 입으면 걷기 힘든데 민준이는 정말 의지가 강하네요. 말도 많이 늘었어요. 한 단어씩 하던 게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뭐 먹고 싶어? 김치, 찌개.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작은 대화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학습 능력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간단한 글자를 읽고 쓰기 시작했죠. 민준아,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 맞아, 엄마야. 중학교로 돌아가는 건 아직 무리였어요. 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2년째, 민준이가 퇴원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집 가는 거야? 응, 집 간다. 우리 집. 원룸에 도착했어요.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보금자리였죠. 엄마, 우리 집 작네? 미안해, 민진아. 예전 집은 엄마가 팔아서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좋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민준아. 엄마도 민준이랑 같이 있으면 좋아.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전히 재활병원에는 다녀야 했지만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밤에 민준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잘 자, 민준아.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많이 많이. 민준이가 웃었어요. 사고 후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어색하고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웃음이었지만 그게 가장 아름다웠어요. 2년 반째 민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대화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걷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엄마, 오늘 재활치료 가야 돼? 가야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학교도 갈 수 있을 거야. 나 학교 가고 싶어. 곧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민준이 많이 좋아졌잖아. 특수학교에 등록했어요. 일반 학교는 아직 무리였지만 특수학교에서는 민준이 수준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첫 등교날, 민준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민준아, 떨려? 조금. 괜찮아. 민준이 잘할 수 있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수업 끝나면 데리러 올게. 민준이가 교실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저도 흔들어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를 데리러 갔어요.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 착해.
다행이다. 내일도 가고 싶어? 응.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어요. 학교 가고, 재활치료 받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민준이 학교 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3년째 민준이와 함께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보는 곳이었죠. 민준아, 여기가 우리가 살던 동네야. 기억나? 민준이가 두리번거리며 봤어요. 잘 모르겠어.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공원에 갔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공원이었죠. 여기서 민준이가 자전거 배웠었어. 기억 안 나? 자전거? 나 자전거 탈 수 있어? 지금은 아직 어려워. 근데 연습하면 다시 탈 수 있을 거야. 연습할래. 그날부터 자전거 연습을 시작했어요.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로 시작했죠. 15살인데 보조바퀴 자전거를 타는 게 민망할 수도 있었지만 민준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엄마 봐, 나 자전거 타. 그래, 잘한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민준이도 저도. 4년째 민준이가 17이 됐어요. 또래보다는 발달이 늦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특수학교에서도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죠. 종호, 지우. 이렇게 2명의 단짝 친구가 생겼어요. 엄마, 종호랑 지우랑 영화 보러 가도 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다녀올게. 민준이가 혼자 나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사고 전처럼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저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입원했던 재활병원에서. 식물인간 환자 가족들을 만나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많이. 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희 민준이가 증거예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민준이도 가끔 병원에 같이 갔어요.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죠. 엄마, 나도 저렇게 누워 있었어? 1년 넘게. 엄마, 힘들었겠다. 괜찮아. 민준이 덕분에 엄마가 더 강해졌어. 고마워, 엄마.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빚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죠. 수진이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하나씩 갚았어요. 지영아,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야, 하나씩 정리하고 싶어.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 삶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5년째, 민준이가 18이 됐어요. 성인이 된 거죠.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빵집에서 일 배우고 싶어. 빵집? 좋지.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제과제빵 직업훈련소에 등록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곳이었죠. 민준이는 열심히 배웠어요. 엄마, 오늘 크림빵 만들었어. 맛있어. 정말? 우와, 맛있다. 우리 민준이 솜씨 좋은데? 선생님이 칭찬했어. 나 열심히 하면 빵집에 취직할 수 있대. 그럼, 우리 민준이 잘할 수 있어. 민준이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한때는 평생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직업을 갖겠다고 꿈을 꾸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전세로 얻은 원룸 근처의 작은 분식집이었죠.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지영아, 개업 축하해. 수진이가 화분을 들고 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우리 같이 잘한 거야. 분식집은 잘 됐어요.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죠. 민준이도 방과 후에 와서 도와줬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아, 테이블 닦아줄래?
응! 민준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말도 행동도 조금 느렸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손님들도 민준이를 예뻐했어요. 민준아, 오늘도 왔구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날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민준이는 21살이에요. 사고가 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동네 빵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취직을 한 거죠. 사장님이 민준이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민준이 성실하고 좋아요. 비록 좀 느려도 정확하게 일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우리 식구처럼 대할게요. 민준이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요. 저는 분식집을 열고 민준이는 빵집에서 일하죠. 저녁이면 함께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요. 엄마, 오늘 식빵 100개 만들었어. 우와, 많이 만들었네. 힘들었지만 재밌었어. 손님들이 맛있대. 그렇구나. 자랑스럽다, 민준아. 완전히 정상은 아니에요. 말할 때 가끔 더듬고 복잡한 계산은 어려워하고 운동신경도 예전만 못하죠.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살아있잖아요. 웃고 말하고 일하고 꿈을 꾸잖아요. 저는 이제 기적의 엄마로 불려요. 병원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 아들이 그 증거예요.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와요. 저희 아들도 사고를 당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힘이 났어요. 힘내세요. 꼭 이겨낼 수 있어요. 민준이도 가끔 같이 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준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사고가 났어요. 머리를 다쳐서 1년 넘게 깨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어요. 근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제 곁에서 말을 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깨어날 수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와요. 지금 저는 빵집에서 일해요. 매일 빵을 만들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살아 있어서 감사해요. 민준이가 무대에서 내려와요. 제가 안아줘요. 잘했어, 민준아.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빚은 거의 다 갚았어요. 2년만 더 있으면 완전히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분식집도 잘 되고 있고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민준아, 우리 다시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우리 집? 응, 우리 집.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한 집. 좋아, 나 내 방 갖고 싶어. 그래, 민준이 방 만들어주자. 꿈이 생겼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민준이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가끔 사고가 난 그 학교 운동장에 가요. 민준이와 함께. 엄마, 여기서 내가 넘어졌지? 무서웠을 것 같아, 엄마가. 무서웠지. 엄마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 미안해, 엄마. 아니야. 민준이 잘못 아니야. 그래도 엄마 고생시켰잖아. 괜찮아. 그 덕분에 엄마가 더 강해졌어. 그리고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아. 민준이가 웃어요. 맞아. 우리 이제 최고의 팀이야. 그럼 엄마랑 민준이 최고의 팀. 하늘을 봐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 여보, 보고 계세요? 우리 민준이 이렇게 컸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고마워요.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민준이 손을 잡아요. 따뜻해요. 살아있어요. 민준아, 집 가자. 응, 엄마, 집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수없이 무너졌어요. 밤마다 울었고 신을 원망했고 세상을 저주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요. 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요. 정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들이 사랑으로 가능해졌어요. 5%의 확률이 100%가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버티고 기다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기억하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에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돼요. 그리고 내일 또 하루만 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기적이 찾아와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사랑하는 사람도 위험해져요. 밥 먹고 잠자고 가끔 쉬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래 버티기 위한 지혜예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많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제 옆에 있으니까요. 살아서 웃고 일하고 꿈을 꾸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진심으로 응원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사랑을 담아 한지영 올림. 민준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한민준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엄마가 절 살렸어요.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